아니냐, 상규야? 내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던 단원이 수열이 아니야? 이 책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계속 한 학기 동안 할 거 아니고요. 좀 서둘러서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범위 나 말해줬고, 그죠? 그래프 전까지. 전까지요? 사인 법칙. 아, 그래프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전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어디까지예요? 너는 그래프 전? 몰라? 안 나왔어? 몰라? 자, 이게 결과적인 건데요. 넓이를 구하려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는 뭐야? 반지름 길이하고 각 세타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용한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가장 기본은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가상에 정상적인 원이 있었을 거야.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을 건데 일부만인 거잖아. 전체가 아니라 세타만큼에 대한 것만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전체 각도가 360도고 얘는 60 세타만큼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비율 값을 곱하면 되는 거야. 전체분의 세타인 비율을 곱하는 건데 360도 분의 n이었어. 360도 분의 세타였어. 근데 360도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정리하시면 파이가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채꼴 넓이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이 대단한 게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던 원 전체 넓이의 일부분만 비율값을 곱하면 이 부채꼴 넓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 갔죠? 대단한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어차피 쓸 것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풀어서 하지 말고 공식을 외우자는 게 내 주장이야. 외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식이 뭐야? 2분의 1 R제곱 센터. 괜찮아요? 넓이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뭐든지 길이를 2번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넓이는. 부피는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곱하는 거고. 부채꼴도 넓이니까 길이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근데 부채꼴이든 원이든 길이가 몇 개 나와? 무조건 길이는 2개여야 되는데 원은 길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름밖에 없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2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공식상으로 외우는 게 2분의 1 세타 제곱이 아니라 R제곱 세타라고 외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호의 길이가 있어요. 호의 길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원주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주가. 이 원주 전체가 길이가 얼마죠? 2파이 R. 맞죠? 근데 이것도 일부분만이야, 일부분만. 누구만? 전체를 360도로 본다면 그 중에 세타만큼인 건데 그 비율값을 여기다 곱하면 바로 요만큼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360도를 뭘로 바꾸는 순간? 그렇지. 호도법 2파이로 바꾸는 순간 와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증명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건 정도는 해봐. 이걸 해야 기억이 남고 딱 까먹어도 다시 공식을 환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L은 R세타. 별도로 외우는 거야. 그냥 연결시키지 마. L은 R세타 끝. R세타 외우면 되겠고요.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외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에 R 두 개랑 세타 하나니까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얘로 대신 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L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 RL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이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은 두 개야.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 사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심지어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부채꼴 내가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그림을 그리고 얘랑 모양이 비슷한 게 누구야? 이등변 삼각형 모양 비슷하지 않아요? 네, 크게 좀 줄였지만 맞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똑같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가 누군 거야 이게 L인 거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잖아. 근데 부채꼴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어때? 같죠? 그럼 이 길이를 뭘로 보면 돼? R. 높이가 R이겠죠? 그럼 넓이가 얼마야? 얘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까먹더라도 좀 생각했어요. 선생님 뭐 했더라? 부채꼴 모양이 삼각형이랑 비슷해?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면 얘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억지야. 사실 억지인데 내가 그냥 너 외우기 쉬우다고 말해주는 것 뿐인 거라고. 그럼 다시 말할게. 이 단원에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계산이 필요한 거라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 각각의 공식 하나, 둘, 세 개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잘 외우려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괜찮니? 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외워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 없어. 호의 길이 L이 6파이 넓이 이거. 그럼 얘들아 너무너무 단순한 거. 공식을 대입하는 거는 공식에 사용된 값들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호의 길이가 뭐예요? L. 넓이가 누구예요? S. 우리가 구한 게 반지름 R이죠. 그거 너무 간단한 거야. L, S, R. 이게 같이 들어간 공식이 누구야? S는 2분의 L R이잖아. 그럼 저기 S, R 구하는 거니까 L하고 S값 얼마인지 아니까 대입하면 R값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겠죠. 너무 쉽다니까요. 공식으로 외우고 풀고 있으면. 근데 얘는 아주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됐죠? 근데 이 문제 풀다 보면 뒤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최대값, 뭐 최소값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20번 문제 볼게요. 이게 사실 되게 기본적인 문제야. 이게 대표 문제야. 풀어봐.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풀어봐. 잘 안 풀리면 내가 같이 여기다 지금 바로 적어줄 테니까 나 따라 해보고 풀 수 있는 사람 일단 풀어봐. 그런데 최대인 부채꼴을 만든대요. 지금 답이 바바박 안 나온 사람들은 까먹은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알았어? 좋지. 뭐지? 틀렸는데요? 다 까먹었네.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정답이 만약에 정수가 아니었으면. 너 이렇게 풀 거야? 너 진짜 딱 걸렸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답은 맞냐고요? 답은 맞았어요.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자 보세요. 크게 웃지. 다 틀렸습니다. 맞으면 뭐야? 풀이 방법이 틀렸는데 이 자식들. 잘 보세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철사가 20자 이렇게 있어. 얘를 구부려가지고
연결시켜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겠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를 요 정도로 한다면 봐봐. 느낌상으로 느껴지 봐봐. 이 중심각 세타를 작게 만들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요거 하나, 둘, 호의 길이. 요거 세 개 더하면 얘랑 비슷할 것처럼 보여요? 요 구부려가지고 각도를 조금만 벌리면 요거랑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인 거야. 이해가? 이게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설명했지? 아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식 이상하네. 자, 요 길이 재서 여기 쟀어. 여기야. 요 길이 쟀어. 여기야. 자, 어떻게 되면 얘를 철사로 접어. 여기 고정시키고 얘를 일로 당겨와. 요 부분을 요렇게 휘게 만들고 나머지 요 부분은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그럼 부채꼴 되겠죠? 근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 각을 조금 더 크게 만들 거야. 각을 크게 되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었다면 길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이거. 근데 어쨌든 요 둘레를 다 더하면 얘 다 더한 거는 어떻게 했어? 같겠죠. 좋아, 성규야. 고마워. 너밖에 없다. 대답해 주시기. 너 이해가? 진짜 돼? 왜 대답이 왜 시원찮아, 새끼가. 그럼 더 벌리면 반지름이 더 작아지겠죠? 그럼 이런 거야. 이 넓이가 이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도 달라지고 중심각도 달라지니까 넓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넓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보기에 반지름이 2, 3, 4, 5, 6이 있길래 막 하는 거죠. 아, 여기가 만약에 2면 여기 2니까 여기 얼마야? 16이겠지.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아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얼마? 다 구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건데 이건 아니야. 이해 갔죠? 식으로 풀대, 식으로. 자, 보세요.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여기를 L이라고 하겠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2개와 L을 더한 게 전체가 둘레잖아. 이 셋을 더한 게 무조건 20이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L 값을 20 빼기 2R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부채꼴 전체에서 20 전체에서 반지름 2개의 길이를 빼면 나머지 길이가 호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근데 넓이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L이잖아. 근데 L이 얼마예요? 20-2R인 거예요. 그럼 넓이 공식 S가 R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심지어 전개를 해보면, 잘 봐, 전개를 해보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얼제곱 플러스 10얼이 돼요. 이거 됐어요? 네. 다시 넓이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R인 거야. 이게 넓이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다시 뭐해? 다시 안에다가 2, 3, 4, 5를 넣을 거야? 아니죠. 우리가 아는 최대 최소 구하는 모든 문제, 내가 늘상 얘기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걸 이용해야 된다. 뭐 이용해야 돼? 그래프 이용해야 된다고요. 얘 무슨 함수 그래프야? 2차 함수죠. 최고차항에서가 마이너스가 위볼, 아볼. 그게 위볼이라고, 위로볼로. 이런 위볼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예요? 꼭지점 여기에서의 y값이 가장 위인 점인 거잖아. 이 점의 y값을 구하라니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신우야, r값이 얼마여야지 최대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묶어내면 여기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5죠. 따라서 r이 5일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직 왜 이걸 내가 시켰냐면 너희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수업했었잖아, 방학 때. 그때 뭐랬냐면 일단은 이거 먼저 익히라고 했었고 그럼 나중에 뭐 한다고 했어 내가? 쉽게 구하는 거 알려준다고 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했는데 아직 이걸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얘가 기본이어야 해 무조건. 신아 이거 까먹을 수 있을까 또?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것만 해야 된다.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 해야 돼. 지금 계속 이것만.
자, 봐. 근데 애들 물어볼게.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그냥 R이라고 한번 해볼게. R이라고 했는데 둘레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었을 때 어떤 모양일 때가 넓이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 길이가 20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1번, 2번, 3번 중에 딱 하나야. 누군가가 있어. 근데 봐봐. 넓이를 두 배로 미안해. 길이를 두 배로 늘려. 길이가 두 배가 됐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모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죠? 전부 다 똑같이 두 배만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됐어. 그러면 얘도 두 배, 얘도 두 배, 요것도 두 배가 돼서 그때 그 모양이 최대인 넓이가 되는 것이지 길이가 달라진다고 모양이 바뀌진 않는다고. 요 길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은 항상 일정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오케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럼 이제 일부러 획하려고 이렇게 한 거는데, 아이고, 됐는데, 그럼 그때의 모양이 바로 누구냐면, 이때의 모양이 바로 누구냐면, 항상 정해져 있는데, 느낌상이 얘들아,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넓이가 최대인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요. 누가 넓이가 최대처럼 보이니? 1번은 아니잖아. 일단 1번은 아닐 거잖아. 정답은 이 두 중에 하나인데, 얘입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세타가 얼마일 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2일 때. 2일 때예요.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 얘는 지금 내가 그림을 지금 1로 그린 건데 호도법 각도가 1인 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아요.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때 각이 1 라디안이라고 했단 말이야.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각의 크기가 2 라디안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L이잖아. 여기가 이거의 두 배인, 아이고 뭐야, 2R일 때예요. 이건 항상 고정인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 이 20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어떤 그림이면 반띵 해가지고 이 반쪽짜리 길이는 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반쪽을 다시 한번 반띵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 돼버리면 이때 넓이가 최대인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너무 작지 않고 호도 둔각이야, 둔각. 이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걸 안다면 답이 어떻게 나와? 얘가 20이잖아. 호의 길이가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가 넓이가 최대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 구하세요. 답은 5. 호의 길이 구하세요. L. 넓이 구하세요. 곱하고 나누기 2. 그냥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너무 웃긴 문제가 되는 거야.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긴 하는 거고 뭐 하는 건데 왜 교과서에 수록이 되냐면 얘는 복합 문제야. 부채꼴 넓이 공식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복합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걸 단독 문제로 냈을 때는 우리는 빠르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결과 답은 얘예요. 얘. 여기 각도가 2 라디안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시간 3시 43분인데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도형을 막 머릿속에 그리게끔 하는 이유는 연상한기법이야. 연상을 좀 해서 기억을 뭐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다. 자, 이제 다음 거 가볼게요. 83쪽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삼각함수의 정의.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름에 나와 있는데 정의, 정리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정의는 뭐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약간 theorem, definition 이게 영어에서 그 표현인 건데 발음 표기. 아. 발음 표기. 장난하십니까? 평안. 응?
창규가 잘생겼어. 이 잘생긴 게 왜 이런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어요? 창규의 정. 그쵸? 얘는 타고난 거야. 그냥 얘야. 잘생긴 이유가 없어요. 이해갔어요? 반면에 네. 승진이 축구를 참 잘해요. 근데 승진이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이때 알고 보니까 너희도 몰랐지? 승진이 아침마다 맨날 운동하고 아무도 운동 안 해. 혼자 공차고 그런 일이. 승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연습벌레였어. 이승준의 정리. 이유가 있는 거야. 약간의 느낌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확한 표법은 아닌 건데 정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고 정리는 다 이유가 있어야 돼. 수학에서 이유라는 것은 승호야 이유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한 것들은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200가지가 넘는단 말이야. 이해갔어? 정의라고 말을 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약속인 거야. 알겠죠?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약속인 거라고요. 그럼 무엇을 삼각함수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야? R이겠죠? 여기서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세타라 함은 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의 각을 세타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반지름과 세타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 원 위에 이 점의 좌표를 당연히 x, y라고 할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뭐 이게 변할 만한 게 있을까 여기는? 없어요. 이건 다 그냥 약속인 거야. 최초의 그림을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죠? 괜찮아요? 원 위의 점을 x, y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 하고 노란색의 길이를 뭐라 하자고? 반지름 r이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랬을 때 사인 세타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이유가 없어. 뭐라고? 아무도 모르면 안 돼. 반지름 말. 이걸 뭐라 하자고? r분의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외워야 돼.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럼 코사인은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게 외우기 힘들 수 있어. 내가 모르니. 탄젠트는 약속이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가 뭐였어? r분의 x분의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r 분자분모에 r 곱하면 없어져가지고 x분의 y. 이게 탄젠트의 정의. 원래는 얘가 없어. 얘가 없는 거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조금이라도 좀 쉽게 외우게끔 하려고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던 거야, 사실은.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삼각함수의 정의는 그냥 이 그림에서 얘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일단 뭐 이유가 없어.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무언가에 응용을 시키거나 했었을 때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수업 안 했어. 두 번째가 다시 다르게 좀 설명하는 거야. 다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처음 수업했을 때 그러면은 이걸 너희들은 처음 알려줬을 때 내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어차피 이건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고 너희 힘드니까 내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 해서 삼각함수에서 코사인은 무엇이다. 사인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죠? 소름 끼쳐.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코사인은? 사인은? 아이, 야, 전체 다 코사인은? 복합술로 말하지 말고 크게 말하면 안 돼. 코사인은?
사인은 이거라고요. 얘가 그래도 야, 또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수업 시간에 제일 지금 잘 들어 얘가 그래도 승준이가.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나한테 욕해? 자,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다. 이것만 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더 쉽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성현이만 그때 수업 안 들었잖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전혀. 그죠? 그냥 내가 이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보자는 얘기야. 반지름이 r인데 그 반지름의 길이 r을 뭘로 보자고? 아니,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보자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하죠? 단위원. 처음 배우는 거 용어가 많이 나와. 외워야 돼. 사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니들은. 다시 반지름이 1인 원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 안 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 3분의 1, 4분의 1 이런 분수를 분자가 1인 분수를 뭐라 그래? 단위 분수. 뭐 어떤 거 일을 해. 뭐 20분 일을 하면은 일을 얼마만큼 끝내고 뭐 2시간을 일하면 얼마만큼 일을 끝내면 이런 거 있을 때 1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이게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단위 시간이라는 건 특정 단위의 값이 1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뭐라고 한다고? 단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봐봐. 똑같이 한번 해볼게. 만약에 여기 좌표가 P예요. 좌표가 얼마야? X, Y겠죠. 모든 점을 그냥 X, Y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이 P라는 점하고 원점을 연결하면 이 각이 뭐라고? 세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좀 전에 배웠던 코사인과 사인을 구해볼게요. 코사인 값은 무엇분의 무엇이야? R분의 X. 근데 R이 얼마라고?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코사인 세타는 그냥 X좌표를 말하는 거고 사인 세타는 Y좌표를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다라고 외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단, 반지름이 얼마인 거? 1이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물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2가 돼서 좀 잘못 그렸다. 이 2배가 돼서 여기가 됐어. 여기가 반지름이 2가 된 거예요. 원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물어볼게. 이 점의 X좌표, Y좌표 구하면 건데 P일 때의 X좌표, 여기가 요만큼의 X였잖아. 노란색 점일 때의 X좌표는 2배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이 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었던 게 1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좌표의 X값이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Y좌표도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원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닮음인데 이 닮음꼴인데 이게 1대1이야. 그러면 요 길이의 2배가 이건 거고 요 길이의 2배가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2배가 돼버리면은 X좌표도 2배가 되고 Y좌표도 2배가 된다고. 괜찮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R이었다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돼버리면 이 녀석의 좌표값은 단위원일 때는 코사인 세타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에서 몇 배가 된 거야? R배가 된 거잖아. 그럼 이 좌표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R배가 되겠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X인 거고 Y는요? R배가 돼서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니? 그럼 보세요.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이 식을 양변에 R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X가 되는 거고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Y가 되는 거잖아.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었어. 처음부터 막 무조건 외우게 하면 어디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설명했던 거라고. 근데 사실은 얘가 먼저기는 해. 근데 같은 내용이야. 원래 이렇게 배우면 두 가지 방법을 다르게 트랙으로 배운 거라서 이렇게 홍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결론은 뭐야? 뭘 기억해야 된다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그냥 코사인 세타가 X인 거고 사인 세타가 Y인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몇 배 늘어나게 되면은 그 늘어나는 값을 X, Y 좌표에 각각 뭐 해주면 돼? 코사인 X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근데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 적용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은 풀 수 있지만 쉽게 계산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될까요? 이게 정의야. 정의. 약속인 거야.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은 있어.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X축, Y축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이 점하고 원점하고의 거리 R과 초선하고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어. 사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난 그 소리가 너무 정말 획기적이라고 느껴졌고 이게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나도 이렇게만 많이 가르쳤었는데 반대로 사람은 다 똑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 표현법을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었으니까. 됐죠? 됐니? 그럼 일단 정의니까 암기해야 돼? 증명해야 돼? 암기. 그래서 요거.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사실은. 미안해. 그게 아니라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요. 추가로 같이. 괜찮겠어요? 이것만 외우면 여기 있는 건 풀 수는 있어 일단. 됐죠? 거기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고 추가로 외우세요. 얘들아 이걸 X분의 Y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주세요.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 모르니까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탄젠트 30도. 30도 얼마예요? 정답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루트 3분의 1로 외워주세요. 코사인 0도. 코사인 0. 해서 코사인 0. 잘했어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성현이 사인 45도. 신우 2분의 2분의 1. 응? 루트 2. 네, 루트 2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 까면 어떻게 하시 또. 이거 S 다 해놨는데. 뭐예요? 분모는 다 2인 거고. 어떻게 되는 거랬어?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근데 이렇게 안 쓰죠? 2분의 루트 0은 그냥 0인 거고. 얘는 2분의 1인 거고. 얘는 또 어쩔 수 없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1.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거꾸로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코사인 0은 1.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0은 얘랑 똑같아요. 얘는 2분의 1. 얘는 0. 아까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라고 했었죠? 1분의 0은 0. 얘는 이거 없어지니까 루트 3분의 1. 근데 얘들아 유리화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예쁜 게 좋아. 같으니까 1. 얘는 루트 3. 얘는 0분의 1. 0분의 1은 0? 감옥 간다니까. 수학에서 분모가 0은 감옥 가요. 큰일 나. 얘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던 거였고 여기에서 사인과 탄젠트는 점점 값이 증가하고 있잖아. 값이 0에서부터 증가하지만 탄젠트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어요. 성질이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좀 비슷하고 코사인은 좀 반대 성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돼? 호도법으로 바꾸면 0은 0이고요.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특수하게 대한 값이었고, 다음 4분면이 1, 2, 3, 4 4개의 4분면이 있습니다. 1, 2, 3, 4분면 4개가 있겠죠? 부호를 따져봅시다. 부호를 세타의 각이 여기 1,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이라면, 이게 1,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이라면 물어볼게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마치 내가 뭘로 보라고 하는 거냐면,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인 거니까 1, 4분면은 X좌표와 Y좌표 부호가 뭐야? 그럼 얘도 양수, 얘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얘네 부호 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를 결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처음 배울 때는 너희들 기억 안 나겠지만, 그때 왜 내가 막 암기만 시켰지만, 이거 나중에 왜 하는 거였냐면, 나중에 우리가 각변환을 할 때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 4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용하면 쉽기 때문에 그랬었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얘를 정말 쉽게 하면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땐 그걸 안 알려줬던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알려주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알겠죠? 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2, 4분면에서는 X좌표가 부호가 뭐야? 음수. 그럼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2, 4분면에서 Y좌표의 부호는 양수. 그럼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는?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양수인 게 누구만인 거야? 사인만 양수인 거고, 여기는 모두 다 양수인 거가 되겠죠? 다음 여기서는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음수잖아.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다 음수예요. 대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사인, 사인이 모두 음수니까 탄젠트 양수가 되겠죠. 여긴 탄젠트만 양수인 거야. 맞죠? 같은 원리도 여기를 하면 누가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1, 2, 3, 4분면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1, 4분면은 모든 것들의 부호가 양수인 건데, 나머지 4분면은 하나씩만 양수인 거였죠? 2, 4분면부터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뭐 하자? 외우자라고 했던 거죠? 올, 사, 탄, 코. 외웁니다. 올사탄코, 올사탄코, 올사탄코. 이 순서대로 해당하는 영역에는 그것만 양수인 거고 나머지는 다 음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건 뒤에 가야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올사탄코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다였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너무 힘드니? 이거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표정들이 다 알겠다는 표정인 거지? 여기 반응이 별로네. 괜찮니, 창규야?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올사탄코 외우세요. 올사탄코 외워주세요. 문제는 내가 좀 이따 같이 풀어줄 거고, 여기 한두 가지만 더 해볼게. 네. 원이 있어요. 못생겼다. 응? 뭐라고? 포켓몬? 아, 그러네. 모양 만들까? 이제 10세대 나오죠, 10세대. 알아요? 이제 90세대 나온다고. 2세대까지는 나왔고. 응? 잘 모르는데. 몰라요? 재미없는 포켓몬 재미없다. 야, 그건, 아무튼, 몰라요? 뭐 했잖아요. 기본이 좋지. 찐따들은. 내가 찐따야? 나이 많아도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튼! 해보자. 여기까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고, 반지름 R인 거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얘를 삼각형 만들게요. 이렇게. 자, 밑변의 길이 얼마? x. 높이 얼마? 얘가 4분면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될 수는 하겠죠. 좌표값을 말하는 거라서 x하고 y는 음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럼 x제곱이랑 y제곱 더한 것이 얼마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 x, y가 1, 4분면이 아닌 이 점 P가 다른 곳에 있어도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돼, 안 돼? 당연히 적용되는 거 맞죠? 어차피 얘가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 쓸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한 관계라서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x좌표를 뭘로 바꿀 수 있어? r 코사인 세타. 정확하게는.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그죠? r 코사인 세타. y는 뭐가 돼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x, y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r제곱 사인 제곱 맞아요? 얘가 얼마다? 모든 항에 r제곱이 있는 거잖아. 반지름이 0일 수는 없잖아. 약분 돼, 안 돼? 하면 얼마 돼? 그 여기서 새로운 정리가 만들어졌네요. 정리. 이거는 증명을 내가 한 거야. 바로 뭐야?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다? 무조건 1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단한 내용 아니야. 무조건이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사실 아직까지 우리 그 나오진 않지만, 하지 말까? 코사인의 역수가 나와야 돼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얘들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코사인 제곱으로. 그럼 얘 얼마 돼요? 1. 얘는 코사인 제곱보다 사인 제곱이잖아. 1. 아니죠. 코사인 제곱보다 사인 제곱. 코사인보다 사인이 뭐야? 그럼 탄젠트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얼마란 얘기야? 코사인 제곱분의 1이에요. 맞죠? 괜찮아요? 다시 얘들아, 공식 내가 뭘 쓴 거냐면 지금 얘를 r제곱으로 나눴더니만 우리가 어떤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을 더한 값은 1이라는 공식이 나왔었는데 이 식을 양변을 다 뭘로 나눴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얘예요. 괜찮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중간중간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나오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더 가면 이제 얘가 시컨트라고 나중에 다시 또 배우는데 우리 거기까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암기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 지금 너희들은. 근데 이 모양꼴이 나오면 얘를 변형시킨 게 얘인가?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해보면 돼요 너희들이. 얘를 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봐 직접. 1 코사인 탄젠트 제곱 이거네 라고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드는 건 너희들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외우라는 게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탄젠트랑 1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나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변형시킬 수 있다 라는 것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별거 없어요. 지금 한 게 뭐냐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라는 거 증명 하나 했었어요. 그거 증명한 거고 그걸 좀 응용하면 이렇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증명이 왜 가능한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유형별 문제 3-4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P점이 있어. 이거에 대한 동경 OP가 나타내는 세타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 자, 원래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고 너희들이 문제가 뭘 구하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P점이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X는 양수고 Y는 음수야. 몇 사분면이야? 여기죠? 잘못했다. 얘가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됐죠? 그럼 무조건 얘를 뭐에 연결해? 연결해야 되겠죠? 이게 반지름 R이란 말이야. 근데 뭘 구하래? 사인을 구하래. 그럼 다시 물어볼게.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R분의 Y. R분의 Y예요. 근데 Y는 얼마야? 마이너스 네, 반지는 모르잖아. 에? 어떻게? 반지는 어떻게 아까 말했어? 이게 지금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이거의 x좌표가 루트 3인 거고 이거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잖아.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r제곱이라고요. 제곱하면 3, 제곱하면 1, 더하면 4죠. 이게 누구야? 그럼 r이 얼마인 거야? r이 인 거라고요. 그러니 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일이 되는 거라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x가 되는 거고 2분의 루트 3. 3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끝인 거야. 그럼 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공식을 아까 이거는 이제 오늘 배웠던 상함수의 원래 진짜 정의를 이용하는 거고 이게 더 쉽긴 해. 이 문제 풀 때는. 오케이? 근데 내가 전에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안 풀었어 그때는. 내가 그때 외우라고 시킨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코사인은 뭐라고? X죠. x다. 근데 반지름이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R. r 코사인 세타가 x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다시 말해보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x가 나와 있어. 얼마라고? 루트 3. 그리고 반지름을 제곱해서 구할 때 얼마가 나왔어? 그럼 이 코사인 세타가 루트 3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전에는. 그게 그건데 전에는 이렇게 했었다고. 네. R 코사인 세타면 응. X에 R배 1 해야 되는 거. 다시 첫 번째 R 코사인 세타는 X. 그래서 R 코사인 세타는 x에서 R이 1이 아니니까 R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X에는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아니죠. 얘 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암기시킨 게 이거긴 하지만 이거는 반지름이 1일 때인 거고 반지름이 1이 아니라 R이면 R 코사인 세타가 X라고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R이 1이면 생략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과 X는 같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R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X예요. 같은 원리로 R 사인 세타는 Y라고 해가지고 R 값에다 2 넣으면 똑같이 사인 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처음 할 때는 뭐 하라고 안 되니까 그림 그리라고 진짜로 그냥 부탁이야. 알겠죠? 이건 뭐 할 거 없습니다. 몇 사분면인지 물어보는 건데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사인, 코사인 부호가 달라. 코사인, 탄젠트도 부호가 달라. 그럼 누구랑 부호가 같은 거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랑만 곱하면 다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니까 코사인이 아닌 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만 부호가 다른 거죠. 코사인만 다른 거죠. 네. 몇 사분면? R 코사인만 음수고 나머지는 양수일 수 있어요? 없죠? 4사분면이죠. 코사인만 양수란 얘기인 거예요. 되겠니? 되겠니? 네. 월사탄. 자, 이런 거 이제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간단히 하라는 문제. 너희들한테는 대부분이 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같은 값 위주로만 나올 거긴 할 거야. 각 변환 배우기 전까지는. 자, 이거 간단히 하래. 값이 얼마가 딱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특별하게 줄여질 거예요. 분수인데 분모가 달라요. 뭐 해야 돼? 당연히 통분이죠. 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아니, 코사인 그냥 실어 쓸게.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통분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쪽은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돼, 안 돼? 간단하게 되는 거 보이니 혹시? 보여? 대박인데? 나 잘 안 보이는데? 뭐 해줘야 돼? 얘가 뭐 해줘야 돼? 전개해야죠. 그럼 보여요. 그럼 코사인 제곱. 이 코사인.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 성현아 뭐 할까지 할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그치. 얘 더한 게 얼마야? 1이요. 그럼 1 더하기니까 2. 2 더하기 2 코사인이니까 2로 묶어서 코사인 더하기 1로 바뀌겠죠. 예. 슉. 사인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건 처음부터 이 사인분의 2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없어질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분수 걸 어떻게 할 건데? 유리할 게 뭐가 있어? 유리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런 느낌으로 줄이면 되겠죠. 자, 이거 하나 더.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집니다.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x가 3 반지름 5. 세타. 그죠? 그런 느낌이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탄젠트가 0보다 크대요. 이거 구하는데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탄젠트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예요. 탄젠트와 코사인이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몇 사분면 일단은? 4. 1. 1사분면이겠죠. 모두 플러스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이긴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요 문제에서는 뭘 이용하라는 거냐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면 무조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왜냐면, 성현아 봐봐. 성현이만 모르는 거야. 처음 배우는 거서. 이게 방정식처럼 본다면 얘만 미지수인 거죠. 이거는 미지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얘라고 날려주면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림을 그려볼까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걸로 보면 좋아? 1인 걸로 보면은 자 코사인은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5분의 3인 거 어디 있을까요? 1보다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 있겠죠? 여기가 5분의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점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겠죠? 이 두 점을 뭐 하라는 얘기야? 연결하면 이 노란색에 대한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걸 빨간색을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각과 베타 각이 세타일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값을 구할 수는 없어. 값이 예쁘지 않아서. 요거의 값이, 요 점에 대한 x좌표가 5분의 3이 되는 각이 세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얘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알파, 베타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정해진 값이에요. 숫자야. 다만 우리가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할 뿐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게. 이 값이 정해졌다면 물어봅시다. 이 점에 대한 y값, 이 점에 대한 y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를 알면 세타는 몰라도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건 변하지 않고 하나의 값일 거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뭘 이용하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지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이거 이용하러 나오는 거야 사실은. 봐봐.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잖아. 넣으면 25분의 9가 되겠고 그럼 얘는 얼마 가지? 사인 제곱은 25분의 16이 돼서 사인 세타 값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나와 하나가 아니야.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했었잖아. 코사인은 정했어. 그러면 5분의 4분의 5분의 3분의 5분의 4 또는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해서 탄젠트 값이 몇 개가 나와? 부호가 반대인 두 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 코사인과 탄젠트가 양수라고. 그럼 사인의 부호는 양수기 때문에 5분의 4인 거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4가 될 건데 탄젠트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얘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직 단수대가 풀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난 이렇게 풀지 말자고 했던 거라고. 4분면에서 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와 마지막에 끝났어. 요거와 하나만 요거와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사인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삼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니? 이게 더 중요해. 이걸로 풀어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오른쪽 밑에 있는 각을 직각으로 만들고 얘를 무조건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밑변, 높이, 빗변이야.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을 말하는 거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무조건이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했으면
이것분의 이거가 5분의 3이란 얘기인데 빗변이 꼭 5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얘를 5라고 하시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돼요. 좀 기억나는 거 아니? 그럼 당연히 얘 구할 수 있잖아. 얘가 얼마야? 4.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이 5분의 3인 거 이용해서 사인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인은 5분의 4라고 바로 구하는 거고 탄젠트는 3분의 4라고 구하는 끝인 거라고요. 다만 얘네 부호가 1, 3면의 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탄젠트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플러스인 거야. 그런데 사인은 안 나와 있지만 탄젠트 코사인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인도 플러스란 얘기고 그럼 답은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2다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거 하지 말고 삼각형으로 푸는 게 더 쉽다고요. 더 간단하다고요. 요걸 쓰라고. 좀 전에 막 물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 보고 코사인 값 알고 있는데 사인 탄젠트 뭐야 하니까 너희들 뭐 이런단 말이야. 아 마이 갓. 아니라고. 알겠어요? 네. 그래프를 원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방법도 있지만 그건 하진 않겠습니다. 됐죠? 오케이.